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시황TV의 진시황입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의 시장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실 부분은요, 선물 움직임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오늘 선물은 외인이 아침에 시장이 개파락한 이후에 들어 올렸죠. 들어 올려가지고 외인이 시세를 땡겼습니다. 277.95부터 고가는 282.10, 뭐 종가야 280.15로 해가지고 2포인트 하락하는 흐름에서 끝이 났는데, 뭐 거의 4포인트 조금 넘게 상승했다가 그 절반 정도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었어요. 아침에 여기서 이 변곡 자리에서 외인이 매수를 땡겼고요. 그리고 재차 이렇게 삼각이라든가 이런 외인의 미결 매도 추세가 꺾이면서 오후 후반에 조금 밀리긴 했는데, 일단 현물을 같이 이제 또 체크를 해보면 외인이 사기는 샀어요. 코스피를 조금 사는 흐름이 나오긴 했고, 그리고 뭐 개인이야 뭐 시장 빠질 때 항상 사니까 그렇고, 이제 기관 금융투자 투신 오늘 또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매수를 좀 들어와 줬는데,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매수를 조금 들어와 줬는데, 오늘 흐름을 보면은 외인이 조금 사는 흐름이 나왔다. 근데 뭐 공격적으로 막 산 건 아니고요. 뭐 기관 금융투자 투신은 매도를 했다. 뭐 이런 흐름. 내일이 만기날이어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만기 포지션 기타 여러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 옵션 판때기 여러가지로 봐도 상승보다는 반등의 하락 포지션, 미처 다 구축하지 못한 하락 포지션을 반등에 좀 더 구축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더 많이 보이는 상황이니까, 공격적으로 매수보다는 일단 조금 매도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계속 오늘 외인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내내 지글시 누르는 흐름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만 다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개인하고 연기금만 매수하는 모습, 차트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달러를 보면 1160원이 쉽게 깨지기는 어렵다라는 얘기, 한 번에 막 무너지기는 어렵다라는 얘기 드렸고요. 이게 지금 종목으로 본다면 박스가 이렇게 쳐져 있던 종목이에요. 주봉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텐데,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지금 박스가 쳐져 있고, 뭐 그죠? 박스가 쳐져 있고 삼각에 돼 있던 종목이 이렇게 박스를 치다가 돌파가 된 상황이에요. 그죠? 돌파가 된 상황인데 이게 쉽게 빠진다, 이건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뭐 이런 자리가 저항이 될 거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저항을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조정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꺾여서 뭐 1140원대까지 내려온다, 이건 조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흐름으로 보이고요.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는 1160원이 안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흐름은 계속 밑꼬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1160원 기준으로 한번 보시고, 국제 정세상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1150원 밑으로 빠질 만한 시장 상황은 아닙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1150원 밑으로 내려올 흐름은 아닌 것 같으니까 1160원 기준으로 해서 보시고, 일단 1200원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조정이 내려오면 달러를 모으시는 분들은 한번 모아 보시는 전략 나쁘지 않다. 뭐 1150원, 1160원이 깨지더라도 1150원대까지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모아보는 전략으로 계속 하셔도 좋고요. 이미 저기 바닥에서 이런 데서 모아가지고 계신 분들, 1100원, 1110원에서 모아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이에요. 네, 그냥 홀딩이니까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달러 모은다라고 해가지고 모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선물 보죠. 오늘 선물인데 아침에 약하게 나와서 분봉을 봐야 돼요. 약하게 나와서 어제 오늘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개파락으로 나왔다가, 그죠? 개파락으로 나왔다가 땡기는 흐름이 장중에 나왔죠. 개파락으로 나왔다가 또 땡기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하방에 대한 포지션이 완벽하게 구축이 덜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방에 대한 포지션이 구축이 끝난다. 만약에 저들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던 거죠. 우리가 연휴 사이에 갑자기 트위터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 부분에 하락하는데 자꾸 땡겨, 하락하는데 자꾸 땡겨라는 얘기는 첫 번째, 하락 포지션이 없을 가능성, 생각보다 세게 하락을 구축해 놓지 않았을 가능성. 두 번째, 그럼 반등이 나오느냐? 반등을 계속 밑에서 물량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반등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그런 가능성도 봐야 되는데, 일단 코스피는 외인이 조금 사는 부분이 있고요. 연기금이 저렇게 사갖고, 연기금만 사갖고는 쉽게 상승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는 일단 시장에 빠지는 걸 받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장에 빠져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받치는 흐름이 연기금은 그 정도고 연기금이 땡겨갖고 가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기관하고 같이 가는 경우는 있는데 기관은 지금 사질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연기금만 사가지고 올라간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연기금만 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그냥 받치는 흐름인데 좀 더 떨어지는 거에 과속을 붙이는, 속도를 붙이는 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걸 막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외인이 샀다 팔았다 하고 있지만 파생 포지션 기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지금 일단 내일까지 흐름에서는 이게 세게 빠지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제 만기, 내일 이제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만기 때 만약에 그러니까 요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해서 돌파되는 흐름이 나온다. 여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돌파되는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처럼 돌파되는 흐름.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죠? 그럼 이렇게 282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구나 해서 매수 쪽으로 붙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282가 못 넘는다. 오늘도 그 자리가 저항이었는데 282가 못 넘는다 라고 한다면 282 정도의 선을 한번 거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예요. 대략. 그죠? 282가 못 넘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조금 찝찝한 여지가 있다.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일봉을 보면 282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죠? 어제도 넘어가려고 노력했고 오늘도 못 넘었던 자리인데 이게 만약에 못 넘는 거다 이렇게 끝나버리고 내일 만기날인데 조금 그죠? 여기서 62평 지지, 여기서도 122평 지지,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277.5 부근에 120평 지지가 됐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상승으로 가려면 282.5 이게 넘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어제 오늘 고점 부근에 있는 이 저항대가 넘어가는지를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봉상의 대응으로 본다면 무조건 반등의 매도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285가 넘기 전까지는요. 일반적으로 지금 추세상으로는 돌파를 강하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285가 못 넘으면 없어요. 매수가. 이게 코스피로 보면 2200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못 넘으면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 없어요. 여기가 극점이구나 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122평 지지 가능성이 있어서 극점이구나 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한 285까지 정도 보세요. 근데 다시 만약에 재차 오늘 저가를 깨진다 그러면 만기고 나발이고 이제 만기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만기 위에서 약간 4,000원 정도 흐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가가 생각보다 꽤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277이라는 지수가 생각보다 꽤 중요한 지수가 됐다라는 거죠. 오늘 저가는 277.95인데 277이라는 지수가 생각보다 꽤 중요한 지수가 됐다. 저 깨지면 이제는 다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여지가 있다. 오늘 보시면 뭐 이런 식의 선이 거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122평이기도 하고 추세선이기도 하니까 저기서 한번 지지 가능성은 있다. 근데 오늘 정말 지지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탄력을 받아서 떨어진 탄력을 받아서 285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건 조금 이제 만기가 낀 거 외에는 내일 만기로 OP 땡긴다. 그럼 뭐 할 말 없죠. 근데 그 외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 당분간 여기서 또 이렇게 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 자체도 어저께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믿을 구석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각자 도생하셔야 되고요. 조금 보수적인 흐름에서 대응을 하셔도 괜찮겠다. 코스피 200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2200 깨질 때서부터 나가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깨지는 흐름 나온다. 깨지기 전까지는 깨지면 나가리 반등해도 파셔라라고 했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2150일 지지되고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럼 다시 2200을 탈환하면 주식을 사느냐? 그래도 별로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주식 선물 매도라든가 하는 부분은 상관없겠지만 올라온다고 주식을 강력하게 다시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파생 전문이기 때문에 주식은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2200 깨지면 주식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0 정도까지 보시고요. 이게 넘어간다고 해도 강력하게 막 매수는 아니에요. 그냥 하락이 조금 천천히 가는구나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러니까 2200 기준으로 보시고 반대 올라오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보수적인 전략만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 없어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오늘 또 윗꼬리가 상당히 크게 달렸죠. 윗꼬리가 달렸고 분봉으로 봐도 반등이 좀 나오는 듯 하다가 외인이 또 계속 던지다 보니까 오후장 들어서 쭉 다시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외인이 끈덕진 매도
그렇죠? 외인의 끈덕진 매도로 인해서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서 재차 돌리는 흐름이 나오려면 여기처럼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최소한 쌍바닥 찍고 삼각, 여기서 이제 쌍바 이렇게 됐다면 여기서 이런 흐름으로 돌파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니까 최소한 750 정도가 넘어가는 흐름이 깔끔하게 나와야 인정이 되겠네요. 다시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려면 여기처럼 이제 하락 흐름에서 마무리가 돼서 넘어가려면 여기처럼 여기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거보면, 그쵸?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깔끔하게 전부. 그렇게 되면 750이나 여기 751 정도에 있는 요 가격과 요 가격, 이 사이대를 얼마나 빨리 넘어가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때랑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대략 이게 마무리가 돼서 넘어가는 흐름이라면, 그죠? 얘가 넘어가면서 삼각이 만들어지면서 돌파가 되면서 이 추세선, 긴 추세선과 삼각이 같이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근데 그게 지금 나오려면 아직 쌍바닥도 아니고 얘는, 그죠? 이렇게 하락세기가 나오고 있다. 하락세기가 돌파되려면 최소한, 그쵸? 이런 모습에서 750과 751을 얼마나 빨리 넘어가주는 흐름이 나오느냐의 시장의 방향은 관건이 되고 있다는데, 전반적으로 수급은 별로예요. 코스닥도 외인하고 기관하고 다 팔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만 사갖고는 못 올라간다 그랬죠? 개인만 사갖고도 못 올라갑니다. 일단은 보수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 때가 됐다. 750 다시 깨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못 간다라고 한다면 이거 다시 재차 깨지려고 노력을 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아픈 일이 벌어질 거고요. 코스닥도 그래서 오늘 보시면 재밌게 움직인 종목이 별로 없었어요. 뭐 상위권에 간 종목들 중에서 뭐 국일제지, 네, 그래핀 때문에 잘 가고 있는 뭐 저 정도, 맞죠? 국일제지 이거 뭐 열 들어가는데도 상을 가는 이런 흐름이고요. 나머지는 뭐 우선주, 그죠? SK네트워크스 우선주, SK 디스커버리 우선주, 이렇게 우선주가 다시 또 움직인다. 스펙 하나 SBI 스펙 뭐 저런 거 움직인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장.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펙이 막 움직이고, 아 우선주 움직이면 다음에 갈게 스펙, 그 다음에 관리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관리 종목이 잘 간 건 없는데 스펙이 또 막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나마 이제 하나가 움직였는데 잘못하면 스펙이 또 이상한 스펙이 막 움직일 수 있어요. 체크 한번 해보시고 매매를 꼭 하셔야 되겠다면 슬슬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또 우선주, 이 좀 찝찝합니다. 그리고 뭐 ETN 이런 거 움직이면 장에 지금 나쁘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열 걸려있는 종목을 상한가까지 밀어 올리겠어요. 네, 확실한 애가 얘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장을 보시면 돼요. 현재로서 장이 그렇게 썩 해피한 흐름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력한 테마로 올라갈 만한 조건도 아니다. 오늘 삼성전자 보시죠. 삼성전자는 불행히도 오늘 외국인 기관 다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마지막 매수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쌍바닥짜리 내일쯤 한 번쯤 오겠네요. 근데 내일이 만기여서 살짝 깨졌다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이런 흐름을 보세요. 바닥에서 잡아갖고 이제 돌파되는 흐름에서 사겠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45,000원 넘어갈 때 사셔도 되고요. 그러면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셔도 되고, 내일 컷 짧으니까 그냥 컷 짧게 잡고 한번 매수를 해볼래요 라고 하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일은 잊지 마셔야 될 게 만기일이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밑에 밑꼬리를 달고 깼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셔가지고 내일 종가에 살까? 요 정도까지 전략도 괜찮다. 그 대신 만약에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뭐다? 그 다음부터는 일단 무조건 반등의 매도. 지금 전략은 가장 좋은 거는 매수보다는 어차피 외인 기간 없으니까 반등의 매도 전략, 주식 선물 하시는 분들은 반등의 매도 전략이 오히려 더 가능해 보인다. 그게 더 효율적이고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좀 올랐네요. 0.5. 근데 거의 껌딱지예요. 하이닉스는, 그죠? 껌딱지 박스가 이제 길게 가고 있다는데, 횡보가 길면 추세도 길다고. 횡보가 길죠? 일단 이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하실 분들은 돌파에 사시는 게 좋겠고, 쌤 저는 짧게 컷 잡고 그냥 바닥에서 잡을래요. 이것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잡으신 분들 오늘 아래꼬리 달려서 수익으로 올라왔을 텐데 돌파될 때 물량 추가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1차적으로 사시고 여기서 2차적으로 추가하고 돌파될 때 이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을만 시절이 불안하니까 저는 나중에 돌파되는 거 보고 살래요. 수급 더 들어오는 거 보고. 외인은 꾸준히 사지고 있지만 기간이 안 사주면 쉽게 가지는 못합니다. 그쵸? 근데 현재 그런 조건이고요. 주식 선물 매도 하시는 분들은 77,500원 깨지면 따라 들어가세요. 반등의 매도보다는 얘도 확인 매도가 더 좋아 보인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간만 사주고 외인도 사주고, 외인은 오늘은 매도, 어제는 매수. 근데 수급 자체가 꼬여있다. 서로 엇박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추세선, 추세 흐름을 못 넘고 있다. 분봉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60분짜리 보면요. 못 넘고 있죠. 우하향. 아, 찝찝해. 이런 게 어딨어요. 이거만큼 찝찝한 게 어딨어요. 우하향. 그죠? 채널. 우하향 채널. 빠지려고 하고. 그럼 뭐 최소한 이제 75,000원을 넘어가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전에 이게 안 깨지고 박스를 하다가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다시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되겠다. 별로 매수 추천 드리고 싶은 생각은 셀트론 헬스케어는 없다라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빠지고 있고 요새 별로 안 좋아요. 신라젠도 보세요. 이렇게 뭐 삽질하고 기간 던지고 외인 던지는데 분봉 보시면 오늘 또 시장 빠지는데 1조를 했잖아요. 신라젠 그죠? 올라가는 듯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쭉 얘가 오늘 코스닥에 1조를 했죠. 빠지는데 얘가 1조를 했고 뭐 기타 헬릭 스미스 마찬가지면 펄어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빠졌어요. 헬릭 스미스 그죠? 이거 하지 말라 그랬죠. 헬릭 스미스는 쳐다도 보지 마시라고 이렇게. 네. 바이로메드 옛날 바이로메드인데 헬릭 스미스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미 25만원이 깨지면서부터 얘는 어디까지? 저기까지 갈 거를 이제 나 저기까지 간다라고 지금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최소한 18만 5천원까지도 올 여지가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나 이제 갈 거야. 고만이야라는 상승 끝 알려주고 있죠. 기간도 던지고 있고 고만하세요. 헬릭 스미스 고만 노리시고 봐야 될 건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보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7.74% 하락인데 뭐 어저께 공장 나무바닥에서 뭐가 발견됐다면서요. 그죠? 그건 뭐 내부자가 아니면 마룻바닥에 숨겨놓은 걸 모를 테니까 그 회사 내부에도 지금 문제가 생겨서 누군가 하나 둘씩 밝히고 있고 찌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좋은 일이 없죠. 그래서 바이오가 다 지금 영향을 받았는데 굳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이제 악재가 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구간인데 그럼 뭐 벌써 해요. 아직 멀었어요. 안 해도 상관없고. 바이오 일단 끝났다고 보여요. 강한 흐름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봐도 그죠? 주봉으로 보시면 이거 끝났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하향이잖아요. 계속 이거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뭐 얼마나 바닥에서 이쁘게 바닥 다지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 끝나 보인다. 이렇게 바이오가 끝나 보인다라는 얘기는 코스닥도 지금 재미가 없고 오늘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은 하겠다라고 트럼프 형님이 하셔가지고 비료 관련주는 많이 올랐죠. 조비, 경농 이런 거 남북 대북 관련주 중에 이런 건 좀 올랐는데 이런 부분은 뭐 따박따박 이 바닥에서 모으신 분들의 영역이에요. 122평 안 깨더라. 경농 난 그래서 122평 기준으로 모아야지. 네, 그런 분들의 영역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난 모아야지. 이런 분들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봉 보고 난 주봉에서는 이 정도가 바닥이네 얘는. 그죠? 그래서 모아야지 한 분들 영역이에요. 조정이 들어오면 사는 건 상관없는데 그렇게 되면 뉴스에 따라 움직인 거기 때문에 재차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해서 종목까지 봐드렸고요. 국내 시장 조금 안 좋은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 다만 그나마 긍정적인 건 원달러가 좀 꺾였다는 얘기인데 대놓고 우리나라에서 환율 조작은 이제는 못할 겁니다. 그죠? 계속 보고서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전혀 지금 뭘 안 하고 있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일단 방어는 눈에 띄지 않게 하고 있는 흐름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난리 나니까 눈에 안 띄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P 500입니다. S&P 500은 어저께 이제 밤에 좀 밀렸어요. 시장이. 그죠? 아침에 오늘 살짝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끝나고 나서 우리 기준 말고 거기 미국 기준으로 야간 선물에서 이제 조금 땡기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거 말고는 지금 이제 얘네도 꼬라박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럼 옆으로 기기 시작했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칼같이 2850은 지키잖아요. 그죠? 그럼 이 구간에선 박스입니다. 한 번에 저게 깨지냐? 그럴 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찌글찌글 하다가 빠질 겁니다. 여기서 빠지더라도 찌글 하다가 빠질 겁니다. 그럼 깨질 때 어제 것도 참고해서 보세요. 2850이 깨지면 그때 따라 들어가도 된다. 2850이란 자리는 지난번에 여기 이런 자리인데 그죠? 확인사살 62편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2850까지 깨지는 걸 봐야 되겠다. 그럼 이 구간은 첫 번째 선택 매수를 잡아도 된다. 설마 미중
합의가 안 될까? 서로 힘겨루기만 하는 거 아닐까? 결국엔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구간은 박스 구간에서 다시 매수 구간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 파토 낼 수 있어. 지금 미국, 중국이 서로 다 괜찮대요. 경제 상황이.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도 우리 괜찮아. 버틸만 해. 싸워보자. 중국도 우리 개판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견딜만 한데? 그럼 붙어볼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도. 끝까지 붙거나, 그래서 만약에 힘싸움 들어가서 만약에 서로 부러진다, 협상이 안 되고 그래 버리면 그 다음에 뭐 꺾이는 수도 생기겠죠. 나는 협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850 깨지면 매도 치시면 돼요. 나는 협상이 그래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2850 기준으로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여기가 맥점이에요 결과적으로. 뭐 추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추격보다는 훨씬 짧은 자리니까 이 박스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사보셔도 상관없겠다. 매도하실 분은 이탈을 때린 다음에 그 대신 고가 넘어가면 포기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지고 나서 반등이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여기 돌파되면 이건 나가리예요. 네, 여기까지 올라와서 쌍봉 맞고 떨어지는 것까지 각오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올라오면 반등에 매도 치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한 번에 다 잡지 마시고. 아시겠죠? 손절이 다 되는 분이야 한 번에 다 잡아도 되지만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따박따박 잡아보고 컷은 꼭 고가 넘어가면 포기한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850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나스닥 보죠. 나스닥으로 가면 나스닥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나스닥은 7500 정도라 그랬습니다. 7500이 안 깨지면 나스닥도 그냥 박스 흐름입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밑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7500 깨지면 매도 치세요. 매도 치시고 반등 올라와도 매도 치시고 계속 매도 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이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긴 해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S&P나 나스닥이나 다 이런 동그라미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근데 그렇다 이런 걸 대비해서 뭐 컷은 꼭 두시라는 얘기예요. 고가 돌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가 돌파. 아시겠죠? 여기처럼 바로 하루나 이틀 안에 밑꼬리가 달린다, 아랫꼬리가 달리고, 오늘 만약에 장대봉이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밑꼬리 달렸으니까 장대봉이 나와서 다시 회복을 한다, 이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동안은 올라온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7500 기억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S&P 500 다시 보면 하루나 이틀 사이에 여기서 이게 다시 커버가 된다. 그러니까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커버가 돼서 2950 그리고 지난번 고점까지 다시 넘어간다. 그러면 나가린 건데, 일단 그걸 대비해서 꼭 컷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대응을 해 보시고요. 5일 갑니다. 5일은 이렇게 돼 있어요. 62평 지지, 그리고 달러 기준으로 보면, 가격 기준으로 보면 여기 60달러 딱 지지돼서 올라와 있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 봐서는 박스긴 하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보면 하향이다. 그죠? 이렇게 고점 못 넘고 저점 낮아지고, 그럼 반등에 매도를 쳐야죠. 분봉 봅니다. 분봉으로 보셔가지고 그죠? 반등해도 계속 매도예요. 그럼 얘는 어디? 이제는 이 정도 오면 치는 거 62.5달러 오면 치시고 63달러 넘어가면 포기하세요. 이 구간은 다 매도 구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매도 구간이니까 일단 시장의 흐름이, 그죠? 고점을 다 못 넘고 있잖아요. 여기 고점 낮아지죠, 고점 낮아지죠, 고점 낮아지죠, 낮아지죠. 다시 이제 낮아지느냐. 여기서 돌파가 되긴 했지만, 이게 돌파가 되긴 했지만 다시 이 고점을 못 넘고 꺾인다.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한번 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5일도 매도 위주의 전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69달러 깨지면 또 확인 사살도 해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다음은 골드 갑니다. 골드 보면 골드는 쌍바닥 찍고 이렇게 해서 골드는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수, 돌파에도 매수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동영상 보시면, 그죠? 돌파에 매수 사인 드렸는데,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매수하세요. 그죠? 이렇게 길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수하세요가 되고 있어요. 돌파되면 1290.0이 넘어가면 또 매수하세요. 넘어간 거니까 이미, 그죠? 이미 넘어간 거니까 매수하세요. 매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렇게 보자.
매수 구간으로 보고 여기서 지금 저항이 1290.0이니까 1290.0이 넘어가면 같이 또 물량을 추가해 보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드 매수, 오일 매도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오늘 국내 해외 다 봐드렸는데 뭐 트럼프의 한마디로 트위터 2개로 인해서 시장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 자체를 관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감안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고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대통령 같으면 시장에 맡겨놓으면 좋은데 그런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대통령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시장이 강하게 올라와 준 거예요. 그 대통령 덕분에 강하게 올라온 거니까 빠진다고 해서 너무 뭐라고 하시지 마세요. 그 대통령 덕분에 많이 올라온 겁니다. 트럼프 덕분에 미국 시장은 많이 올라온 거니까 매도 포지션 잡으려고 하셨던 분들은 트럼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 대통령 덕분에 시장이 그렇게 상승을 한 겁니다. 편히 쉬시고 내일 만기일입니다. 만기일날 매매 또 잘 하시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만기만 아니면 더 빠졌을 장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처럼 더 빠지거나 저렇게 코스피도 그래야 되는데 만기 때문에 받쳐놓은 흐름이 있으니까 만기 끝나고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우리나라는 호구장입니다. ATM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더 조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편히 쉬시고요. 내일 또 만기 이후에 만기 끝나고 새로운 시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시황TV의 진시황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뵙죠. 반갑습니다 아니죠. 죄송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